大家好， 히브리어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希伯来语的第14讲。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명사에 관한 내용들과 수사, 수, 그리고 대명사 전미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一讲呢，要跟大家一起来分享有关名词，还有有关数有关数的这些内容，还有其词尾和词首的这些变化，我们来去了解。 이미 우리가 히브리어 명사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针对希伯来语的这些名词呢，我们已经分享过。 멜렉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멜렉 这是王的意思。 이 단어는 모음이 쉐골 두 개가 쓰여서 멜렉이라고 읽습니다. 因为它有两个无音，也就是血管，无音血管，所以呢，它叫 멜렉。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希伯来语词语当中有一个词语呢，叫阿담。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담的意思呢，就是人的意思。 이 단어는 카메츠 두 개를 사용하여 읽고 있습니다. 它拥有两个카메츠， 아담입니다. 叫아담。 이와 같이 히브리어 명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所以希伯来语名词呢，有多样的形式。 이에 관하여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对于这些内容呢，概括的跟大家一起来分享。 먼저 히브리어 명사는 일음절어로 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希伯来语名词呢，由一音节所组成的，两音节。 아부 이거는 father 또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부 这是爸爸的意思。 이 단어는 여기에 카메츠가 모음으로 쓰였는데 일음절어입니다. 这就由 카메츠 它做一个韵母来使用，就是一音节。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소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音节呢？那我们知道，在其希伯来语当中，它最少得由其声母和韵母来组成。 히브리어 단어들은 무조건 자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希伯来语的单词呢，无条件的，它必须是以声母来开始。 그러므로 음절은 최소한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히브리어 형태에서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형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所以呢，在希伯来语当中必须有一个声母和韵母的存在，所以呢，最少得有一个声母，一个韵母。 두 번째로는 자음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모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第二个音节呢，那我们在音节当中又会出现这么一个形式，比如说声母加韵母加声母。 이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개음절이라고 말합니다. 那么第一种情况呢，我们声母加韵母的这种情况呢，称之为开音节。 쉽게 말하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할 때 우리 입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因为它是以韵母而结束的，所以呢，我们的嘴呢没有合拢，而是张开着的，所以叫开音节。 두 번째의 경우를 우리가 폐음절이라고 말합니다. 第二种情况呢，我们把它称之为闭音节。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발음할 때 우리 입 또는 발음 기관들이 열려 있지 않고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它是以声母来结束的，所以呢，它的音呢，是闭着的，不是敞开着的。 어쨌든 히브리어 명사 가운데 모음이 하나 쓰여서 그러므로 모음의 수가 음절을 수를 결정하는데 모음이 하나 쓰인 1음절어가 있습니다.
所以呢，在这样的一个词汇当中呢，因为它的韵母呢只使用一个韵母只使用一个韵母，但它却能够组成一个词汇的时候，我们把它称作一音母、一音节。 자, 이러한 단어들에는 몇 개를 더 예를 들어보면 손이라고 하는 뜻의 얌이 있습니다. 再举个例子的话呢，有 yam， 它是一个手的意思。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던 말이라는 뜻의 수스가 있습니다. 还有 sus， 那是马的意思，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骑马的马。 그리고 아라는 형제를 뜻합니다. 阿哈是兄弟。 이런 일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这都是呢以一音节单音节这么一个形式呢来组成的。 여기에는 두 개의 자음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这里呢一般有两个声母。 히브리어에서 그 자음의 수는 대개 동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명사의 경우도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那么一般呢，我们知道在希伯来语当中的动词也有名词来说，一般来说呢是以三个声母组成。 그래서 일음절어 또는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就是一音节还有这样的一个两个声母来组成的这样的一个词汇呢，是属于少数的。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 음절어로 이루어진 구성된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下面是由两音节所组成的名词。 쇼메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也叫 shomer，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守望者。 이 단어는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它以三个声母组成。 또한 2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又有两个韵母组成。 굳이 음절을 구분하면 이것은 이렇게 쇼메르로 이루어진 이 음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它是以两音节所组成的。 몇 개 더 예를 들어보면 제사장이라는 단어 뜻의 코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kohen 就是祭司的意思。 코헨. 또 영혼이라는 뜻의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lam 这是永远的意思。 이와 같이 다 3개의 자음 그리고 2개의 모음을 가진 이 음절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都是三个声母、两个韵母所组成的两音节这样的一个词汇。 이들 단어들 가운데에 두 번째 자음은 모음은 다 장음, 긴 모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所以这些词汇当中的第二个元音呢，都是长音。 네, 이제 또 다른 단어들을 보면 같은 형태이지만 첫 번째 자음 다음에 두 번째 자음이 첫 번째 모음 다음에 두 번째 모음이 긴 음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두 번째 모음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음 다음에 음들이 긴 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음 다음에 긴 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是我刚才可能错了哈，也就是说第一个声母之后的韵母呢，声母之后呢是长音。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자음 다음에 긴 음이 나오는 예들을 제가 한두 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面呢，我来举的例子呢，就是第二个声母之后所出现的长音。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여기에 두 번째 자음인 베트 다음에 모음이 긴 음입니다. 它是长音。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라는 뜻의 샬롬입니다. 再一个呢就是平安的意思 shalom。 샬롬입니다. shalom。 평화라는 뜻인데 여기도 보면 두 번째 자음 다음에 장모음이 나왔습니다. 第二个声母之后呢出现长元音。 또 다른 예들을 보면 장모음이 두 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我们再看的话呢会是长音有两个出现两个。 아까 우리 처음에 들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就是我们刚才所列举过的 두 개의 모음 다 카메츠로 장음입니다. 两个韵母呢它都是卡梅茨长音。 그 다음에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还有以四个声母所组成的。 우리 처음에 살펴본 대로 두 개의 자음, 그 다음에 한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我刚开始的时候也讲有两个声母一个韵母所组成的单词。 그 다음에 세 개의 자음, 따라서 두 개의 모음을 가진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也有三个声母两个韵母所组成的。 이제 살펴볼 것은 세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모음을 가진 명사들입니다. 又有四个声母三个韵母的这样的一个名词。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圣经当中有个词汇叫祭坛。 미죠 배 하가 됐습니다. 미죠 배. 요 단어는 이 단어에다가 이 맴이 첨가된 것입니다. 这个词汇呢是在词汇当中的前面添加了一个 mem。 이와 같이 맴이나 또는 알렙이나 或者是 aleb， 또는 타우 등이 或者是 tau。 첨가되어서 다시 한번 타우를 쓰겠습니다. 첨가되어서 기존의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맴 또는 알렙, 타우 등이 접두된 것입니다. 첨가되어서 네 개의 자음을 가진 그리고 세 개의 모음을 가진 3음절로 이루어진 명사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就是 mem aleb tau 这些声母呢就添加在原先的一个词汇的前面，这样呢它就形成一个四个声母的组成。 또 이 네 개의 자음과 세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는 이렇게 접두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而且以四个声母和三个韵母所组成的这个词汇呢，有的是什么样的？当然，刚才我们所举的例子呢，是在词首当中添加的，但也有在词尾添加的。 술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有个词汇叫 술한， 테이블 또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它是桌子的意思。 이 단어에는 마지막에 눈이 전미되었습니다. 最后呢，有一个添加的是一个 nun。 그래서 원래 이 쉰, 라멧, 해로 이루어진 어떤 뜻을 가진 단어에 눈이 첨가되어져서 또 다른 뜻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再来，它添加的时候呢，这整个词汇的意思呢就会有一些改变。 이와 같이 두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 그리고 세 개의 자음과 두 개의 모음, 그리고 네 개의 자음과 세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명사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所以我们就能够去发现有这样的一个几种类型就两个声母一个韵母所组成的，还有三个声母两个韵母，还有四个声母三个韵母所组成的这样的一些内容。 이제 특별히 모음에 집중해서 이 명사들을 다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针对这些借着这个韵母呢，我们一起来去分析。 두 개의 모음,
또는 두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 그리고 세 개의 자음과 두 개의 모음, 그리고 네 개의 자음과 세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들 가운데 모음은 불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가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在刚才所列举的这样的几种类型当中呢，会说2个声母1个韵母，3个声母2个韵母，4个声母3个韵母这样的一些内容当中呢，其韵母呢可以分为不变性和可变性。 예컨대 수스와 같이 두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의 경우 이 모음, 이 수렉은 불변하는 모음입니다. sus 这个当中我们可以看到这个词汇是2个声母1个韵母，这样的时候这个韵母 sulik 它是一个不变的。 또 예컨대 두 개의 자음과 세 개의 자음과 두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 가운데는 두 개의 모음 중에 하나는 불변하고 하나는 가변적인 게 있고 또 두 개 다 불변적인 그런 형태를 그 모음을 지닌 명사들도 있습니다. 那么有些名词呢是以3个声母2个韵母组成，这2个韵母呢它也有可能是可变的，但它也有可能是不变的，也有具有这样的一些名词的词汇。 또 어떤 경우에는 자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강문자인지 또 불규칙을 일으키는 후음 문자인지 또는 약동사를 만드는 양문자 이제 따라서 특별히 체례를 불변하는 모음으로 가진 명사들도 있습니다. 那么在我们知道内容当中呢也因着它是强是弱文可是喉音呢还是弱音呢还是强音呢这些方面呢因着它呢这个切裂也好它也有其不变性的这样的一些内容。 자, 이것을 체례라고 하면 쉐골입니다. 쉐골. 쉐골. 예. 제가 무의식 중에 체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멜렉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여기에 보면 뭐 두 개가 나오지만 쉐골이 나옵니다. 那么 멜렉 这个词汇当中就出现血管2个。 여기에 맴, 라멧, 카프는 전부 다 강문자로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맴, 라멧, 카프 它都是呢强文。 이 자음들은 전부 강문자입니다. 都是强音。 그러나 이 자음들 가운데 후음 문자가 하나 들어있는 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但也会有掺杂着喉音的这样的一个词汇。 예를 들어서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举例来说呢， 호데시입니다. 이것은 months 월 또는 달, 한 달, 두 달 할 때 달이란 뜻입니다. 就是1月、2月的这样的一个是月份的意思。 여기는 첫 번째 자음이 헤트로서 불규칙도 일으키는 후음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头一个声母是 het， 它是引起不规则的这种喉音。 우리가 동사를 배울 때 강동사는 강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불규칙 동사는 후음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또 약동사는 양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那我们知道，在强动词里面是有强音，弱动词里面是有弱音，不规则动词里面是有喉音的。 명사에도 강문자로만 이루어진 명사가 있고 또 후음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가
단어가 있고 양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在名词当中也是有强音、喉音和弱音所组成的名词。 양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来介绍一下有包含着弱音的这个名词。 집이라고 하는 뜻의 바이트입니다. bite 这是加的意思。 여기는 가운데 자음이 양문자가 되겠습니다. 那中间的声母呢，那是弱音。 눈, 요드, 바브, 또 알렙, 해. 이 문자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那我们知道 nun、yod、bab、alef、he 当中呢，只要包括一个的话呢，那它就是。 네. 이와 같이 이 유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정의 패턴이 명사들마다 일정의 형태상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名词呢，也就在名词当中呢，借着一些是有一定的规则的。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정한 패턴들을 따르지 않는 좀 독립적인, 또 불규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사 형태를 가진 명사들도 또 다수가 있습니다. 也有带着独立性质的这样的一个形态呢，也不少。 이와 같은 형태들은 각각의 그 변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虽然都有一些各自的一些特点，但这个时间呢，我们主要是概括的对这些呢给大家介绍了一下。 다음은 히브리어의 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呢，我们一起来了解一下有关希伯来语的数。 히브리어의 경우 크게 수에 관하여 생각할 것은 기수와 서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수는 우리 쉽게 말하면 1, 2, 3, 4로 나가는 것이고 서수는 하나, 둘, 셋,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식으로 순서가 있는 개념을 헤아릴 때로 서로 크게 대별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数当中呢，可以分为这个两种，一个是计数，一个是序数。哈，计数是什么意思呢？就是1、2、3、4这么我们来把它排的一个顺序。而序数呢，它是第一、第二这样的一个顺序的表示。 예, 그리고 이제 기수 서수를 나눈 다음에 이제는 성과 수에게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터인데 기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然后我们再会去分享有关其性也就是性别了，有着男性和女性。 예, 그리고 각각은 또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형과 구조형이 있습니다. 因为它又是男性的话呢，它有绝对性和结构性。 그러므로 기수와 서수로 나누고 기수도 성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게 되고 또 형태상으로 남성일지라도 절대형과 구조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在计数里面呢，有男性和女性，在男性里面呢，有其形态是绝对形態和结构形態。 그러므로 먼저 기수만 먼저 생각해 보면 기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 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那么在我们首先去分享这个计数哈，计数当中，首先我们来思想一下这个一数字一， 아라비아 숫자 1입니다. 就是阿拉伯数字一。 이것의 남성 형태는 에하드입니다. 其男性形态是 에하드。 모음을 이렇게 붙여서 에하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수이면서 남성이고 또한 절대형입니다. 它是计数，而且是男性，而且是绝对形态。 그러므로 이것에 같은 기수이고 남성이지만 구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但在这里呢，也会有其结构性。 그것은 아하드입니다.
就是阿哈的。 똑같이 쓰는데 아하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기수 일에 대한 기수이면서 이제 남성 했으니까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那么有了男性，就会有女性。 기수인데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이면서 절대형이 있겠고 또 구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女性，而且呢，它也包含着绝对形态和结构形态。 그 기수 1에 대한 아라비아 숫자 1에 대한 기수 여성형 절대형은 역시 아하트입니다. 아하. 那么其技术女性，而且是绝对形态呢，我们把它可以读成阿哈特。 그리고 기수이면서 여성이면서 구조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형과 형태가 같습니다. 而且呢，其女性的结构形态呢是一样的。 이에 관하여 기수 남성형 절대형, 기수 남성형 구조형, 기수 여성형 절대형, 기수 여성형 구조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针对这个阿拉伯数字1呢，可以在这里我们可以去理解为技术的男性绝对型和结构型，还有女性的结构型和绝对型。 여기에 특징은 모두 다 기수에 관한 것입니다. 特点呢都是针对呢技术的。 1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의미로 서수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也可以在叙述在这方面呢，也同样去理解一下，因为这个时候呢就不是一这么一个内容，而是第一按顺序来的。 서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성형이 있고 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성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在叙述当中也有在性这方面有男性和女性。 예,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리숀이 됩니다. 리숀. 叫 리숀。 예, 리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형은 리쇼나가 됩니다. 아로 붙입니다. 리쇼 나. 那女性呢，就是 리쇼나。 나. 예. 그래서 여성형 어미 아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就在这可以看到女性的词为啊，在这里添加了。 네. 이상과 같이 일에 관하여서만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숫자 2, 3, 4, 5, 6, 7, 8, 9, 10, 11, 11로 이어지는 모든 숫자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虽然刚才说我举的是针对第一数字1和第一的这样一个例子，那么第二、第三、第四这一部分呢也都会有的。 또 1, 2, 3, 4, 5, 6, 7, 8, 9, 10이 여기 적용되고 11부터는 따로 절대형과 구조형의 구분이 없습니다. 到了从11开始呢，就再也没有绝对型和结构性的区分了。 예, 그래서 우선 서수의 개념을 익힌 다음에 거기서 약간 변형되는 기수의 형태를 익힌 다음에 거기서 변형되는 서수, 그 다음에 또 절대형의 개념으로부터 구조형, 남성의 개념으로부터 여성 이런 식으로 그 변화들을 익혀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大家在学习的时候呢，就在这个男性、女性还有绝对型、结构型这些方面呢，得慢慢的，而且都得有一个理解和认识。 이제 제가 참조로 1부터 기수, 남성형, 절대형 1부터 10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那我从技术的男性绝对性呢，从1到10呢，来跟大家来念，希望大家能够跟读。 네, 1입니다. 에하드. 第一是数字1是 ehad， 2, 셔나임. 2 shanaim， 3, 셜로샤. 3 shalosa，3
예, 4는 아르바야, 4呢阿尔巴亚， 5는 하미샤, 5呢是哈米夏， 6은 쉬샤, 6呢是须夏， 7은 시브야, 7是西比亚， 예, 시브야 西布亚， 또는 시버야 되겠습니다. 시버야, 시브야. 8은 셔모나, 8是小莫拿， 예, 9는 티셔야, 9呢是提谢亚， 10은 아사라, 阿萨拉是예, 10， 아사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수를 읽고 그 다음에 그 기수 남성형 절대형을 외우시고 그 변이 형태들 거기에 약간 어미들이 변하고 또 모음들이 변하여 구조형이 나오고 또 거기서부터 여성형 절대형이 나오고 또 여성형 구조형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고 이 숫자들을 암기할 정도로 숙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以后呢，希望大家能够借着教材呢，对这些个数的一些发音也好，这些内容呢都要进行背诵。只有这些呢，就背诵的时候呢，它才能够很顺利的带出一些女性的决定性和结构形态各个方面。 이제 1부터 10까지였고 다음 11부터 19까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然后下面是从11到19。 1부터 10까지는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到10呢，它是一个固有的形态。 그러나 11부터 19까지는 1부터 10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而从11到19的形态呢，是从1到10的内容当中把它延伸出来。 히브리어에서 11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11이라고 하는 것은 11은 10 더하기 1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那我们知道11呢是10加1所形成的，所得出的。 히브리어에서 10은 서수가 기수 남성형 절대형이 아사라였습니다. 那么10呢，在技术当中的男性绝对性当中，它是阿萨拉。 아사라. 예. 이 아사라에서 아사르를 가져옵니다. 那么从中带出阿萨尔， 예, 이 아사르를 가져오고 이게 10에서 이게 10이고 上面的是10， 이것으로부터 이 아사르를 취하였습니다. 那可以就带出下面的阿萨尔。 아사르. 그 다음에 요 1을 쓰게 됩니다. 然后再加个1， 1은 원래 에하드였는데 구조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那么1呢是 ehad 带出它的结构形态。 에하드인데 구조형 아하드를 가져옵니다. 那就它结构型 ahad。 그래서 형태상으로 순서로 말하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는 것이기 때문에 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0을 쓰게 됩니다. 所以按照这个希伯来语的顺序呢，先写1，后写10。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여기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빼고 그래서 1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10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11에 대한 히브리어식 표기입니다. 所以呢，先写1，然后后写10，这就是希伯来语11的标志。 그래서 12를 쓴다면 동일하게 여기는 아사르를 그대로 한 번 더 쓰고 12的话呢，同样是阿萨尔。 여기에 2를 쓰게 됩니다. 前面呢应该有2。 2에 대한 2가 쉔인데 쉔이 절대형으로는 셔나임이고 또 구조형으로 보면 쉔인데 이 구조형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也带出其结构形态叫薛尼。 쉐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의 규정의 소리가 소유격을 표시할 때 의미상으로 읽어보면 10 우리가 11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1.
그다음에 12는 10의 2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은 뒤에 것은 절대형, 앞에 나오는 것은 구조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虽然我们知道，前面有一些1、2、3、4的变化，后面呢都是以实啊，所以呢实是绝对型，然后前面的是结构型的。 그러므로 우리가 공식화하기를 11부터 19는 오른쪽부터 설명하면 1부터 9까지의 기수 구조형을 쓰는 것입니다. 11到19呢，那我们知道应该是它的顺序是从右到左的，所以呢，从最右边的这是1到9，它是技术的结构形态。 거기에 아사르, 10에서 나온 아사르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再加10这个阿萨尔。 그런 형태들을 유념하면서 자료를 보시고 11부터 19까지의 형태들을 확인하시고 암기하기까지 숙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形式呢，大家可以来去借着教材能够多方去理解而且要把它给背诵。 이게 남성형의 경우고 여성형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这是男性有关男性，但女性呢也是一样的方式来可以去做。 그래서 남성형뿐만 아니라 여성형 11부터 19까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所以大家在资料当中呢，也就能够确认这样的女性呢，她也是11到19呢有这样的一些变化和它的内容。 예, 그리고 이제 20부터 100까지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是20到100的数字。 특이한 것은 20은 10의 복수 형태라는 것입니다. 20呢是10的复数。 우리가 10에서 1부터 19까지를 11부터 19까지 만들기 위해서 10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아사르를 추출해 내었습니다. 那么阿萨尔这是在10里面我们所带出来的。 이것의 20은 이 아사르의 복수형입니다. 所以呢，其20呢就是这阿萨尔的复数。 아사르의 복수 형태인 그 임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인 것입니다. 那么其词尾添加 im， 그것이 20입니다. 那就是20。 그러므로 20부터 29까지를 만들려면 이 어사림에다가 에사림 또는 에사림을 1부터 9까지의 기수 구조형을 여기 넣으면 20부터 29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么在其20这个 asarim 在其前面呢，我们再添加1到9的这么一个内容的话呢，数字的话呢，它也就21到29的内容了。 30은 3이 셜로샤입니다. 3呢是 shollosa， 그 셜로샤의 복수 형태 셜로심 那它就转变成其复数形态叫 shollosim， 이것이 30이 됩니다. 它就称为30。 이것에다가 기수 1부터 9까지의 기수 구조형을 첨가하면 31부터 39까지를 만들 수가 있는 那 것입니다. 么前面我们再追加其结构型1到9的内容，那就成为31到39了。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40, 50, 60, 70, 80, 90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있는 30으로부터 40부터 49, 또 50부터 59까지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以这样的方式呢，我们可以带出40、50、60、90而且呢，在前面我们加其1到9的话呢，那就形成41到49、51到59。 그리고 이제 100은 또 독특한 단어인데 메하트라고 합니다. 메하트. 100叫 mehat， 메아트. meat。 메아트입니다. 이건 여러분 특별하게 또 암기하셔야만 합니다. 这也是大家必须要背诵的。 그리고 200은 이 메아트의 복수 형태입니다. 200呢是这 meat 的复数 마타임입니다. ma타임。 마, 타, 그리고 임입니다. 20을 만들 때 10의 복수 형태를 썼던 것처럼
200을 만들 때 100의 복수 형태를 쓰는 것입니다. 也就当我们从10转变成20的时候呢，是10的复数就是20一样，100的复数就是200。 네, 그리고 300부터는 이것의 여성의 형태인 메오트를 씁니다. 那么300开始呢，就带出女性就是 meot。 네, 같은 자음을 쓰지만 발음만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同样的声母，但其发音却不一样。 그래서 메오트가 되고 여기에 100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의 구조 형태를 첨가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또 구조형이 아니라 절대형을 쓰게 됩니다. 在这里呢，我们就使用了绝对形态。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00부터 900까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以这样的一个方法呢，可以从300呢，可以做到900。 마지막으로 1000은 LF라고 하는 또 독특한 고유한 형태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最后呢，1000呢就是 elep。 끝힘으로 길게 LF입니다. LF가 1000입니다. elep 就是100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서수에 관해서도 여하튼 방식으로 표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所以呢，这些呢大家也都可以借着教材也能够再次去理解。 네, 이상으로 히브리어 강의 1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希伯来语第14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